사랑하는 형님, 누님들, 식사는 잡셨어? 죄송합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 미국 개인소득세 신고. 이거 진짜 머리 아프잖아요. 아, 네, 그렇죠. 용어도 너무 많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복잡한 세금 이야기, 핵심만 딱 뽑아서 아주 그냥 쉽고 간단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누가, 언제, 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네. 그리고 뭐 파일링 스테이터스, 부양가족 이런 거 있잖아요. 디펜던트. 네네, 그런 것까지 오늘 한번 제대로 알아보시죠. 좋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이 세금 계산의 큰 그림부터 좀 그려주시죠. 네, 세금 계산은 일단 내가 번 돈 전체에서 시작해요. 이걸 총소득, 그로스 인컴이라고 부르죠. 그로스 인컴, 오케이. 네, 근데 이걸 다 세금 내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특정 항목들을 좀 빼줍니다. 뭘 빼요? 뭐 예를 들면 학자금 대출 이자 낸 거라든지 그런 걸 빼면 조정 총소득, 어저스티드 그로스 인컴, 그러니까 AGI가 나와요. 아하, AGI, 뭔가 한번 걸러낸 소득이네요. 원두에서 커피 내리듯이. 그렇죠. 비슷한 비유네요. 이 AGI가 왜 중요하냐면요. 많은 세금 혜택이나 공제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질 때 이 AGI를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렇군요. AGI 중요하네요. 그럼 그 다음은요? 자, 이 AGI에서 또 빼줘요. 공제라고 하죠. 디덕션. 대부분은 그냥 나라에서 정해준 금액, 표준 공제, 스탠다드 디덕션을 받으시고요. 스탠다드 디덕션? 근데 만약에 뭐 병원비 지출이 엄청 많았다거나 기부를 많이 했다거나 네. 그런 항목들을 다 모아서 따로 신고하는 항목별 공제, 아이테마이즈드 디덕션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게 표준 공제보다 크면요? 그럼 더 유리한 쪽으로 고르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AGI에서 이런 공제까지 다 빼고 남은 진짜 최종 금액, 이게 바로 세금 매기는 대상, 과세소득, taxable income이 되는 겁니다. taxable income. 오케이, 이제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복잡한 계산, 대체 누가 해야 되는 건가요? 저도 해야 되나요? 신고 대상. 네, 이게 법으로는 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신고해라 뭐 이런 기준이 있긴 한데요. 좀 복잡해요. 복잡하다고요? 네, 뭐 표준공제 더하기 추가공제 뭐 이런 식이라서 그냥 안전하게는요. 미국에서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 그럼 일단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아하, 소득 있으면 일단 확인. 오케이. 그럼 제일 중요한 거, 마감일. 언제까지 해야 돼요? 마감일 이거 진짜 중요하죠. 매년 4월 15일입니다. April 15. 4월 15일,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 쳐놔야겠네요. 네, 꼭이요. 근데 형님, 누님들 중에는 바쁘셔서 아님 뭐 서류 준비가 덜 돼서 4월 15일까지 도저히 못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방법 없나요? 왜 없겠어요. 방법 있죠. 그 폼 4868이라는 서류가 있어요. 폼 4868. 네. 그거를 4월 15일까지 딱 제출하면 서류 내는 마감일 자체를 10월 15일까지로 6개월 자동으로 연장해줘요. 오, 6개월이나요? 다행이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서류 제출 기한 연장이지 세금 납부 기한 연장이 아니에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고서는 10월 15일까지 내도 되지만 내야 할 세금은 원래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내야 한다는 거죠. 헐, 그럼 돈은 미리 내야 되네요. 맞습니다. 납부해주면 이자 붙고 가산세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정말 많이들 착각하세요. 서류 연장 이퀄 납부 연장. 와, 이거 진짜 함정이네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관문. 신고 유형, 파일링 스타터스. 싱글, 부부 공동 뭐 이렇게 많던데 이건 어떻게 정하는 거죠? 파일링 스타터스. 이것도 중요해요. 어떤 유형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랑 세율이 달라지거든요.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년 마지막 날 12월 31일 기준으로 내 상태가 어땠느냐 이걸로 결정돼요. 12월 31일 기준이요? 아하, 그럼 어떤 종류들이 있어요? 제일 흔한 건 당연히 미혼이면 싱글, 싱글, 그리고 결혼하셨으면 부부가 같이 신고하는 부부 공동 신고, Married Filing Jointly, MFJ라고 많이 하죠. MFJ. 이게 보통 제일 유리하다면서요? 네, 대부분의 경우 MFJ가 표준 공제액도 크고 세율 구간도 좀 더 유리하게 적용받아요. 근데 그럼 부부가 따로 신고하는 Married Filing Separately, MFS는 왜 있는 거예요? 불리한데? 그게 꼭 필요할 때가 있긴 해요. 아주 드물지만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 한쪽이 세금 문제가 복잡하다거나 그래서 엮이고 싶지 않을 때
아, 또는 의료비 공제 같은 특정 항목별 공제를 받으려고 할 때 MFS가 전력적으로 더 유리한 경우도 아주 가끔 있어요. 그렇군요. 복잡하네요. 또 다른 건 없어요? 또 중요한 게 세대주, Head of Household, HOH라고 하는데요. 세대주요? Head of Household. 네, 이건 미혼 상태여야 하고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부양가족이랑 같이 살면서 그 집안 살림의 절반 이상을 내가 책임지고 있다. 이러면 싱글보다 훨씬 유리한 혜택을 받아요. 오, 싱글인데 애 키우면서 가장 역할하면 약간 싱글 플러스 혜택 같은 거네요. 오, 정확해요. 딱 그런 느낌이요. 싱글 플러스. 공제액도 크고 세율도 싱글보다 낮아요. 와, 이거 해당되면 꼭 챙겨야겠네요. 그럼 그 핵심, 부양가족, 디펜던트로 넘어가 보죠.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내 식구로 인정받으려면 뭘 봐야 하나요? 네, 부양가족 규정, 이것도 좀 까다롭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적격 자녀, qualifying child, 하고 적격 친척, qualifying relative. 적격 자녀, 적격 친척. 네, 외우기 쉽게 앞글자만 따서 적격 자녀는 cares, 적격 친척은 support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cares, 아이들을 돌본다는 care, 그런 느낌인가요? 비슷해요. 적격 자녀, qualifying child의 핵심은 cares, 약자에 다 들어있어요. C는 close relative, 그러니까 나랑 가까운 친척이어야 하고요.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이런 관계요. 네. A는 age limit, 나이 제한,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 24세 미만 풀타임 학생이어야 해요. 당연히 나보다는 어려야 하고요. 아, 학생은 24세까지. 그렇죠. R은 residency, 거주 요건인데 1년 중에 절반 이상을 나랑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살아야 되는군요. E는 eliminate gross income test. 이게 좀 특이한데 자녀가 소득이 얼마인지는 따지지 않아요. 부양가족 인정하는 데는요. 오, 그럼 대학생 자녀가 알바해서 돈 좀 벌어도 괜찮다는 거네요? 네, 그건 괜찮아요. 근데 마지막 S, support test. 자녀가 자기 생활비를 절반 넘게 스스로 벌어서 쓰면 그땐 부양가족으로 인정 못 받아요. 아하, 자기가 알아서 먹고 살 정도면 안 된다. 오케이, cares. 알겠습니다. 그럼 SUPRT는요? 이건 지지해준다는 뜻인가요? 네, 맞아요. 적격 친척, qualifying relative은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부양해주느냐, 즉 support가 핵심이에요. S, support test. 내가 그 사람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대줘야 합니다. 생활비 절반 이상?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You under gross income limitation. 소득 제한이 있어요. 소득 제한이요? 얼만데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 낮아요. 2023년 기준으로 연간 총소득이 4,700불 미만이어야 해요. 네, 4,700불이요. 1년에. 와, 한 달에 400불도 안 되는 돈인데요. 그렇죠? 이게 과세 대상 소득 기준이긴 한데 그래도 엄청 낮은 금액이죠. 이야, 그럼 연금 조금 받으시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해당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부모님이나 다른 친척분들 보실 때 이 소득 제한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정말 흔해요. 와, 이거 진짜 잘 따져봐야겠네요. 네. 그 외에도 P는 Precludes Dependent Filing Joint Return.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결혼해서 배우자랑 공동 신고하면 안 되고요. 예외는 있습니다만. O는 Only Citizen Residence. 미국, 캐나다, 멕시코 시민권자나 거주자여야 하고 R은 Relative. 정해진 범위의 친척이거나 T. Taxpayer lives with individual. 친척이 아니면 1년 내내 나랑 같이 살아야 해요. 복잡하네요. 친척 아니면 1년 내내 같이 살아야 한다고요? 네, 좀 까다롭죠. 그래도 부양가족 인정받으면 세금 크레딧 같은 혜택이 크니까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진짜 미국 세금 신고의 기본 중에 기본, 아까 말한 gross income부터 AGI, 공제, taxable income까지 그 흐름 하고요. 그리고 filing status, 또 엄청 까다로운 부양가족 기준까지 핵심만 쏙쏙 뽑아주셨습니다. 네, 물론 오늘 말씀드린 건 정말 기본 골격이고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는 훨씬 더 복잡한 규칙들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맞아요. 오늘 들으신 내용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큰 그림을 잡는 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부양가족 관련해서요. 만약에 형제자매 여러 명이 같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누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할지 또 다중부양합의서 Multiple Support Agreement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Multiple Support Agreement, 그것도 있군요. 역시 세금은 알면 알수록 돈 버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죠.
좋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그럼 사랑하는 형님, 누님들, 조댓구알. 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랑합니다.